안녕하세요. 영어강사 크리쌤 이혜선입니다. 선생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잠깐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테솔 박사 과정을 하고 있고요. 전에는 대치동 목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영어 강사였고 현재는 영어 교재 개발과 영어 공부법 관련해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크게 교재 진도 나누는 방법과 스피킹 교재 4단계 진행으로 수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용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선생님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facilitator, 즉 촉진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영어에 대한 흥미를 촉진시켜서 선생님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는 것을 즐겁고 흥미로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한 교재를 한 달에 진행한다고 할 때 주어진 시수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쉬는 날을 먼저 체크해서 교재 진도표, 즉 스케줄표를 먼저 작성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3개의 유닛을 마치고 나면 리뷰 부분이 있습니다. 수업 시수가 넉넉하다면 3개를 마친 후에 리뷰를 따로 진행할 것을 권유를 드리지만 만약 여의치 않다면요. 과제로 내주시고 정답만 체크해봐도 좋습니다. 워크북은 수업 중에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숙제로 내줄 것인지 또한 추가 과제로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서 아이들을 처음 만날 때 수업 진행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주면 좋겠죠. 또한 한 학기 동안 몇 권의 교재를 나갈 것인지 그리고 이번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한다면 어느 정도의 실력 향상을 이룰 수 있는지 미리 이야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열심히 한다면 내 실력이 이 정도는 향상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과 목표를 가지고 방과 후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학생들도 기대감과 목표가 있어야 즐겁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과 후 수업 내에도 아이들마다 실력의 격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전에 간단하게 설문조사를 하면 좋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력이 낮은 학생들을 파악한다면 조금 더 신경 써줄 수 있고 실력이 좋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 파악해 놓으면요. 그에 맞는 엑스트라 과제물을 준비할 때도 도움이 되겠죠. 더불어서요. 말하기 수업 같은 경우에는요. 준비물을 꼭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말하기 주머니입니다. 이 주머니는요. 특정 학생만 발표를 할 때, 수업에 참여율이 낮을 때,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할 때 사용하면 좋은데요. 첫날 아이들에게 두꺼운 종이를 주고 자신의 이름을 적도록 합니다. 수업 중간중간에 말하기 주머니에서 이름을 뽑아서 아이들을 참여하도록 하면 좋겠죠.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면요. 한번 뽑은 이름을 다시 넣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하루에 한 번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죠. 같은 영어 교재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교사가 어떤 레슨 플랜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업의 모습과 효과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4단계 수업 진행으로 말하기 수업의 완성도를 높여보세요. 스텝 1은요. 말하기 준비하기입니다. 본 교재에서는요. Getting ready 부분인데요. 말하기 수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이들이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입을 풀고 딱딱한 수업을 깨트린다는 의미로 이러한 선행 활동을 아이스 브레이커이라고 하는데요. 늘 학생들에게 반응도 좋고 선생님들도 하기 편한 행맨 게임을 추천드립니다. 첫날에는요. 학생들에게 게임 규칙을 간단히 알려주고 선생님의 이름을 맞춰보도록 하면 좋겠죠. 그리고 매일 수업 시간에 그 전날 배웠던 단어들을 빠르게 외워보도록 한 뒤에 행맨 게임을 통해서 맞추도록 하면요. 지난 시간 배웠던 단어들도 자연스럽게 반복이 되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도 형성이 되어서 좋습니다. 책을 보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간단한 게임과 더불어 교재의 Getting Ready 부분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가끔은 주제와 관련된 영상, 사진을 이용해도 학생들의 흥미를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음원을 함께 들어보고 잠깐 퀴즈를 내도 좋은데요. 음원을 2번 정도 들려준 다음에 OX 퀴즈를 냅니다. 책을 예로 들면요. 첫 번째 질문, 여자 아이의 이름은 알렉스다. 맞죠? 둘은 서로 아는 사이다. 아니죠. 이렇게 간단한 퀴즈로 아이들이 오늘 배울 내용과 주제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알 수 있고 바로 듣고 따라하는 수업보다는 수업의 참여도, 흥미가 높아지겠죠? B 파트는요, 오늘 배울 핵심 단어들인데요. 이미지를 보면서 음원에 맞춰 단어를 2번 정도 따라하도록 합니다. 학생들에게 처음 보는 단어,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를 표시하도록 합니다. 아이들이 어떤 단어를 표시했는지 빠르게 살펴보시고 어려워하는 단어들은 추가적으로 더 소리내어 연습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잠시 책을 덮고요. 단어를 확인하는 게임을 해도 좋은데요. 선생님이 칠판에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고 무슨 단어인지 맞추는 게임을 하거나 직접 학생이 나와서 그림을 그리면 다른 학생들이 맞춰보도록 하는 것도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어 좋습니다. 스텝 2는요, 본격적으로 말하기 준비하기입니다. 교재에서는 Start Up 부분인데요. 크게 A 파트와 B 파트로 나뉩니다. A 파트는요, 롤플레이 부분인데요. 매일 짝이 바뀌도록 미션을 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요, 아이들에게 주제가 다른 단어들을 나눠주고 같은 주제의 단어를 가진 사람끼리 짝이 되게 하거나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 종이에 적게 한 뒤에 같은 색을 좋아하는 친구를 찾아서 짝이 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B파트는 오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학생들이 해당 내용을 듣고 답을 적은 뒤 답을 체크해 봅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의 오답을 빠르게 체크해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을요,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책을 보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A파트는요, 빨간색 부분의 단어들을 옆 페이지 아래에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바꾸어 말하면 된다고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롤플레이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수업 시간이 여유롭다면요, 롤플레이 연습한 것을 발표시켜 보도록 하면 더 좋습니다. 이때 말하기 주머니를 사용하면 좋겠죠? 그리고 난 뒤 B파트로 넘어가서 간단히 문제를 풀어보고 아이들의 오답이 많았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사운드 타임을 통해서 영어 소리를 설명해 주실 때 교재의 단어 외에도 같은 소리가 나는 다른 단어 중에서 중요 어휘 2-3개 정도 더 짚어주시면 아이들의 실력 향상에 더 도움이 됩니다. 스텝 3는요, 말하기 수준 높이기입니다. 교재에서는 스픽업 부분인데요. A와 B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 파트는요, 챈트와 노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즐겁게 따라 부르면서 수준을 높이는 단계입니다. B 파트는요, 간단한 문제로 아이들이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부분인데요. 답이 아닌 부분도 왜 아닌지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더 좋겠죠. 책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파트는 노래를 부르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인데요. 여기에서는 이름을 내 이름으로 바꿔 말하고 악수를 하도록 되어 있죠. 이 외에도 좋은 방법으로는 노래 중에서 반복되는 특정 단어들이 있잖아요. 오늘은 N으로 시작하는 name, nice가 나오면 박수를 친다든지 추가 미션을 활용해서 같은 노래를 반복해 봐도 좋겠죠. B에서는 간단한 문제, listen and choose가 있잖아요. 문제를 풀기 전에 그림의 다른 점을 아이들에게 추측하도록 해주세요. 또한 문제만 간단히 풀기보다는 교재 여백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림에 해당되는 단어들을 그림 밑에 써보도록 지도해 보세요. 스텝 4는요, 배운 내용 정리하기 단계입니다. 교재에서는요, 스피킹 태스크 부분인데요. 과제를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는 시간입니다. 각 태스크에 맞춰서요, 선생님은 아이들이 즐겁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는데요. 책을 보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책의 미션은요, 자신의 이름을 완성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아이들이 이름표를 만들 수 있는 종이를 준비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름표를 붙이고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친구들의 이름을 적도록 하면 좋고요. 아이가 아직 영어 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한국어 이름을 영어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교사용 사이트에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자신이 필요한 핵심 자료만 사용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자칫 자료를 다 활용해야지 라고 하다 보면요,
교재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의 영상이 아이들을 지도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